다음을 보겠습니다. 3년. 3년을 보면 제가 아까 말한 이 현토지역하고 노동지역 차지 한 걸로 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차지 한 걸로 그려놨습니다. 자, 3년 기록을 보겠습니다. 3년. 담덕을 태자로 삼고 백제를 정벌하다. 자, 드디어 고구려가 국력이 세진 겁니다. 386년입니다. 3년 1월, 제위 3년 1월에 담덕을 태자로 삼다. 3년 봄 정월에 왕자 담덕을 세워 태자로 삼았다. 자, 고구려사 초략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담덕 태자를 고구려사 초략에는 고구려의 임금님들의 아들을 다 태자라고 합니다. 즉 왕자라고 표현을 안 하고 태자라고 표현해요. 태자. 자, 그러면 태자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태자는 정윤이라고 표현합니다. 윤자가 어려서 한글로 쓰겠습니다. 정윤. 그래서 담덕 태자를, 즉 담덕 왕자를 정윤으로, 즉 태자로 삼아서 동궁 관료를 딸려 주었다. 담덕은 나이가 13이었는데 힘은 능히 가마솥을 들어 올렸으며, 이 세발솥 있죠? 이 세발솥. 이거 솥정자라고 쓰잖아요. 이 세발솥이 무지하게 무겁습니다. 크고. 어른만 해요, 키가. 그거를 들어 올렸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 기록이 또 있었죠, 여러분들? 고국천 태양 때 이 기록 나오잖아요. 고국천 태양도 한 손으로 들어 올렸다. 막 이런 기록이 나올 정도로 장사들이 13살 나이에 이, 솥을 들어 올려. 무쇠솥이에요. 엄청 무겁습니다. 이거를 들어 올릴 정도로 담덕 왕자가 힘이 셌단 얘기죠. 자, 그리고 활도 잘 쓰고 명궁이에요. 광개토 태양이 명사수입니다. 고구려의 임금님들 다 명사수신데 그 정복 군주들 동명성왕도 그렇고요. 유리왕도 마찬가지고 담덕 태양, 동아시아의 그 임금님들 징기스칸, 태무진도 그렇고 고려 태조 왕건, 조선의 이성계, 태조 명사수이잖아요. 활을 그냥 그렇게 잘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고요. 무리를 능숙하게 이끌었다. 병법을 배웠다는 얘기죠. 선태왕, 소수림태왕의 장자 강도 있는데 현명해요. 근데 선태왕의 유지를 받들어, 즉 선태왕이 담덕을 후계자로 삼으라고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 유지를 받들어 끝내 담덕을 태자로 세운 것이다 라고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담덕 태자가 장남이 아니네. 그 위에 형이 있었네. 그 형의 이름은 강이다. 고구려사 초약에 나옵니다. 자, 담덕은 소수림 태양 4년 374년에 청강후가 담덕을 낳았다. 이 청강후가 소수림 태양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고국량왕의 후임이 돼요. 그래서 형사취소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태왕의 부인의 아들이니까 태양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 몽고 제국도 그렇고 그 징기스칸 태무진도 자기 부인이 첫 부인이 납치당하잖아요. 예, 납치당했는데 그 상대 부족에 납치당했을 때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가 주치인데 주치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여요. 내 부인이 낳은 자식은 내 자식이다. 왜냐하면 워낙 전쟁이 심한 기마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람을 죽이면 나만 할 자손이 없어. 그래서 이런 불문율이 고구려 시대부터 계속 내려온 겁니다. 징기스칸이 그때 불문율을 만든 게 아니라 몽골도 주몽의 고리를 따서 몽골이라고 했다는 설이 있잖아요. 그리고 발해의 왕, 대진국의 왕, 대진국의 칸, 징기스칸 아닙니까? 그래서 고구려의 이런 전통이 내려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이 당시엔 이게 흉이 아니라 이 당시 풍습이 그런 겁니다. 자, 다음 3년 8월 백제를 정벌하다. 삼국사기 기록입니다. 이게 고구려사 초락에도 자세히 나오는데 간단하게 3년 가을 8월에 고국량 태양이 군대를 일으켜 남쪽으로 백제를 정벌하였다. 자, 그래서 지도를 보면 백제의 수도를 지금 복양으로 봅니다. 복양을 한양으로 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주로 공격하러 가면 수도 쪽을 공격하러 가지 이게 변방을 공격하러 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공격은 안 해요. 백제도 공격할 때 평양성 쪽을 향해서 가잖아요. 우회해서 가든 직접 가든 수도를 향해 공격을 하지 그 변방을 치워도 남쪽으로, 고구려 남쪽에 백제가 있었던 얘기고요. 남쪽으로 가서 백제를 정벌하였다. 자, 이제
4년입니다. 4년. 이거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기록은 아니고요. 어디 나온다? 고구려사초락에 나옵니다. 대가 위를 칭하다. 387년 고구려사초락 4년 9월 387년 9월에 대의 탁발유가 북위의 태조입니다. 태조. 나라를 처음 공격하면 다 태조라고 그래요. 언제부터? 고구려 태조대왕 때부터 다 태조입니다. 그만큼 고구려의 영향력이 요 변방에 있는 조그만 고구려가 아니라고, 이 대륙을 차지한 고구려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도 고구려를 이겨야만 천자이기 때문에 고구려하고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변방에 조그만 고구려를 친 게 아니라 중앙에 있는 화려한 나라, 그 중화국이 바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그 신라의 구충탑에 신라를 괴롭히는 나라, 쳐부숴야 될 나라죠. 9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화라고 나와요. 중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중화, 가운데 중에 화로를 화자. 근데 중화면 우리는 그 당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당은 아니죠. 왜냐면 신라하고 사이가 좋잖아. 당하고 신라는 사이가 좋아. 일설에 의하면 당이 신라가 만든 괴뢰국이라는 뜻도 있어요. 신라가 만든 선비족의 가짜 괴뢰의 나라. 연합해서 용병으로 쓴 거죠. 선비족 애들을. 어쨌든 중화가 당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화는 누구야? 근데 구충탑에 고구려라는 지명이 안 나와. 분명히 고구려가 있는데, 선덕여왕 때. 중화가 바로 고구려예요. 고구려. 중간에 화롭게 있는 나라. 자, 이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눈이 멀었다님이 하신 오늘인가 어젠가 본 동영상에 나와서 지금 떠올라왔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도를 보면 여기 아주 화려하게 표시해놨죠? 대가 북위로 바뀐 겁니다. 예, 위치가 이쯤 돼, 북위의 위치가. 예. 그래서 이 북위도 광개토테한테 작살납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을 다 없애지는 않아요. 없애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제후국으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제후국으로. 근데 장수왕 시절에 북이나 후연이나 이런 애들이 엄청 조공하고 자기 딸 바치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고구려사초락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때 또 설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고국량태양 6년입니다. 6년. 자, 6년을 보겠습니다. 기근이 들고 백제가 침공해 오다. 6년 봄 기근이 들어 물품을 지급하여 구제하다. 6년 봄에 기근이 들어 사람이 서로 잡아먹을 지경에 이르렀다. 자, 이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봄에 엄청 추워서 곡식이 안 자랐거나 그랬다는 얘기죠. 아니면 그 전에부터 계속 가물었거나. 예. 그래서 왕이, 고국량 태왕이, 태자 빼먹었네요. 창고를 열어 물품을 나누어 구제하였다. 이렇게 백성을 무지하게 사랑하는 임금입니다. 6년 9월 백제가 침공하다. 389년 9월에 6년 가을 9월에 백제가 침공해와 남쪽 변경의 부락을 약탈하고 돌아갔다. 약탈하고 돌아가는 거니까 점령한 건 아니에요. 약탈하고 돌아간 거예요. 즉 백제가 고구려 남쪽 지역을 약탈하고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자, 백제도 굶주렸으니까 약탈했겠죠. 근데 진짜 그래. 고구려사초락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6년 9월 백제 또한 곡식이 여물지 않았는데 우리 백성들이 굶주린다는 소리를 듣고 진가모, 백제 진사왕의 부인의 오빠예요. 비의 오빠니까 부인의 오빠. 진가모를 시켜 쳐들어왔다가 용능, 고구려 장수입니다. 용능에게 패하여 돌아갔다. 삼국사기는 약탈해서 마치 이기고 돌아가는 것처럼 써있는데 고구려사초에는 패해서 돌아갔대. 저는 고구려사초락에 조금 마음이 더 가요. 묘하게 삼국사기는 백제를 약간 띄워줘.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일제시대 때 삼국사기 손을 탄 거예요. 일본 조선사 편수에 의해서.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의 근본이, 자, 일본이란 나라의 그냥 해가 뜨는 나라 아닙니까? 일본. 백제가 망하고 외하고 백제 유민하고 외하고 합쳐갖고 이렇게 외 열도에 건너가서 만든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 나라가 일본. 그러니 이들은 외 입장에서 외는 백제를 구다라라고 했거든요. 구다라. 백제라고 쓰고 구다라라고 읽어요. 예, 백제라고 한자로 쓰고 구다라라고 읽습니다. 자, 백 건널 제자죠.
구달아. 뭔 뜻이에요? 큰 나라예요, 큰 나라. 예. 그러니까 왜는 열등의식이 있죠. 백제를 상국으로 모셨고 천자의 나라로 갔는데 이 천자국의 유민들하고 백제가 합쳐졌어. 합쳐져서 일본 열도에 가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왜 열도에 가서? 자, 그러면 그 일본 애들이 삼국사기를 만약에 손을 보게 된다면 고구려를 올리겠어요? 백제를 올리겠어요? 자기의 직접적인 조상이 백제라고 느끼기 때문에 백제를 올리죠. 예, 이건 누가 봐도. 그래서 묘하게 고구려사초략은 좀 객관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삼국사기는 묘하게 백제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겼대. 고구려사초략에는 패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고구려사초략이 좀 더 마음엔 갑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좀 하시라고, 예, 저의 판단은 보류하겠습니다. 자, 다음 7년입니다. 7년 9월 백제가 도합성을 공격해오다. 7년 가을 9월에 백제가 달솔 진가모를 또 보내서 도합성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저도 공격하여 파괴하고 200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갔다. 이제 고구려사초략이 맞는 것 같아. 패하고 돌아갔으니까 열받잖아. 그래서 어디 조그만 성 포로를 200명을 잡아 돌아갔다는 얘기는 10,000명도 아니고 200명 잡아 돌아갔다. 고구려사초략에는 여기 적진 않았지만 백제 임금님이 포상해주고 그 술자리도 만들어주고 무지하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200명 포로로 잡아왔는데, 예. 그만큼 고구려가 강국이란 얘기죠. 예. 백제와 고구려가 이렇게 서로 싸우는데 고구려가 워낙 강국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고국량태양 9년입니다. 9년 봄 신라하고는 화친을 맺고 그래서 내실을 다지다가 붕어하십니다. 돌아가십니다. 자, 392년에 9년 봄 신라와 화친을 맺고 볼모를 봤다. 9년 봄에 사신을 신라에 보내 화친을 맺으니 신라왕이 조카 실성을 보내서 볼모로 삼았다. 자, 고구려하고 신라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라가 고구려로 볼모를 바친 거예요. 왜? 백제하고 이렇게 분란이 있기 때문에 신라를 같은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호적으로. 예. 자, 9년 3월 불교를 믿으라고 교소를 내리다. 9년 3월에 교소를 내려 불법을 숭상하여 믿고 복을 구하도록 하였다. 나라 차원에서 장려한 겁니다. 또 9년 3월 국사를 건립하고 종묘를 세우다. 9년 3월에 담당 관청에 명하여 국사, 이게 사직할 때의 사자입니다. 전사자 아니라 종묘를 수건하였다. 고쳐 세웠다는 얘기죠. 조상님에게 제사 지내는 종묘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수건. 닦아서 다시 세웠다. 고쳐서 다시 세웠다. 9년 5월 고국량 태왕이 붕어 돌아가시다. 9년 여름 5월에 태왕이 세상을 떠나니 고국량의 장사 지내고 고국량 태왕이라 불렀다. 자, 이렇게 훌륭한 임금님이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잠깐 고구려사초략을 보면 고국량 태왕이 제8년, 지금 9년이잖아요. 제8년 5월에 붕어하십니다. 1년의 시차가 나와요. 자, 여기는 9월인데 여긴 8년이야. 몇 년? 1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즉 삼국사기가 1년 느립니다. 자, 보면 삼국사기에는 제9년 5월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시차가 발생하는데 삼국사기가 1년 느리고요. 광교토탱의 즉위 연도 역시 삼국사기가 1년 느립니다. 요건 알고 여러분들이 좀 가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이제 흥량 태양편 요약 18-2로 했고요. 자, 요약 보겠습니다. 1. 즉위. 소수림 태왕이 죽자 모친 해태우의 명으로 아우 2년이 태왕으로 즉위하였으며 그때 춘추 43이었다. 자, 이 요동군과 현토군을 점령. 자, 여기 요동군하고 대방지역 현토군을 점령을 한다. 태원 위쪽을 말합니다. 2년 여름 6월에 4만의 병력으로 요동을 시켜가요. 요동과 현통을 점령하고 남녀 10,000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왔다. 고구려가 국력이 세진 겁니다. 점령한 거예요. 백제와의 전쟁. 백제는 계속 끊임없이 국력을 키워나갑니다. 3년 가을 8월에 고국량 태왕이 군대를 일으켜 남쪽으로 백제를 정벌하였다. 7년 가을 9월에 백제가 달솔 진가모를 보내 도합성을 공격하여 파괴하고 200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갔다. 점령한 건 아니고 경격하고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붕어 임금이 세상을 떠납니다. 제2 9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43세 즉위해서 9년이니까 자, 그러면 43시 1년
자, 9년이면 8년 후죠. 그럼 3 더하기 8 하면 어떻게 됩니까? 쉬운 하나네요. 51에 돌아가신 게 되죠. 이렇게 나이 계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9년 봄 신라와 하친을 맺고 볼모를 받고 9년 3월에 불교 교소 내리고요. 3월에 국사도 설립하고 종묘 세우고요. 5월에 공군현태인이 사망하십니다. 자, 공군현태인이 가장 큰 업적은 요동군과 현토를 점령하고 그리고 내시를 다져서 담덕태양이 훗날 정복군주가 됐는데 집안을 탄탄히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고국령태양의 영토의 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